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마트에서 도토리묵 한 모 사시려고 가격표 보셨다가 그냥 돌아오신 적이요. 요즘 국산 도토리묵 한 모에 0원이 넘습니다. 묵무침 한번 해 드시려면 묵에 양념 재료까지 합쳐서 10,000원 가까이 들어요. 그런데요, 오늘 알려드릴 방법으로 하시면 그 절반 가격도 안 됩니다. 그것도 마트에서 산 것보다 훨씬 더 탱글탱글하고 쫀득하게요. 그런데 직접 만들면 어떻다고 알고 계시죠? 냄비 앞에서 30분 내내 저어야 한다고요. 아, 저도 그 고생해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10분쯤 지나면 팔이 떨어질 것 같고, 잠깐 쉬면 바닥에 눌러붙고, 결국 완성된 건 반은 덩어리지고, 반은 물처럼 흐르는 이상한 음식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그냥 마트에서 사 먹자 했거든요. 그런데요, 그게 완전히 잘못된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그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30분 저을 필요가 없습니다. 딱 7분이면 됩니다. 그것도 전자레인지 하나로요. 오늘 알려드릴 게 3가지입니다. 첫째, 집에서 탱글탱글한 도토리묵 만드는 진짜 비법. 둘째, 이 묵 하나로 여름 내내 해먹을 수 있는 레시피 4가지. 셋째, 도토리묵이랑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반대로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까지요. 끝까지 보시면 오늘부터 마트에서 묵 사실 필요 없어집니다. 자, 시작할게요. 먼저 도토리묵 이야기를 잠깐만 드려도 될까요? 우리 세대한테 도토리묵은 그냥 음식이 아닙니다. 어릴 때 어머니, 할머니께서 직접 담그셨던 그 맛이 있잖아요. 도토리 직접 주워서 말리고, 갈아서 앙금 내리고, 그 정성이 담긴 음식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방법이 너무 복잡해서 다들 마트에서 사드시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그 맛을 아주 간단하게 되살려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도토리묵 만들기. 딱 하나만 외우세요. 도토리 가루와 물의 비율 1대 3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90% 완성입니다. 도토리 가루 1컵이면 물 3컵. 정말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런데요, 물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덩어리가 생겨요. 물을 한꺼번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먼저 내열 용기에 도토리 가루 1컵 넣고 뜨거운 물 1컵만 먼저 부어주세요.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물은 반드시 뜨거운 물이어야 해요. 찬물을 쓰면 가루가 물 위에 둥둥 떠서 잘 안 풀립니다. 뜨거운 물이어야 가루가 쉽게 풀리고 전자레인지에서 익는 시간도 훨씬 단축돼요. 거품기로 잘 풀어주신 다음에 나머지 물 2컵을 추가해서 다시 섞어주세요. 이렇게 나눠서 넣어야 덩어리 없이 고르게 풀립니다. 두 번째 포인트, 귀찮으셔도 이건 꼭 해주셔야 해요. 풀어진 물을 한번 체에 걸러주세요. 아무리 잘 저어도 눈에 안 보이는 미세한 덩어리가 남아있거든요. 한번 걸러주면 완성된 묵 식감이 마트 것보다 훨씬 매끈합니다. 이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자, 이제 여기에 딱 2가지만 넣어주세요. 소금 1꼬집과 들기름이나 참기름 1큰술. 소금은 간을 잡아주고요. 기름은 단순히 맛 때문만이 아닙니다. 도토리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묵에 쓰고 떫은 맛을 만들어내거든요. 들기름이 이 탄닌 성분을 잡아줘서 떫은 맛이 확 줄어듭니다. 이 들기름 1스푼이 묵맛을 완전히 바꿔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이제 전자레인지에 넣습니다. 순서 잘 따라오세요.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넣는데요. 뚜껑은 열어두셔야 합니다. 꼭이요. 뚜껑 닫으시면 안에서 끓으면서 넘쳐요. 전자레인지 안이 난리가 납니다. 랩을 씌우실 분은 한쪽을 살짝 열어서 김이 빠지게 해주시고요. 이 상태로 3분 돌려주세요. 3분이 지나면 꺼내보시면 반죽이 살짝 걸쭉해져 있을 거예요. 여기서 3번째 포인트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거품기를 들고 한 방향으로만 힘있게 1분 정도 저어주세요. 오른쪽으로 저으실 거면 계속 오른쪽으로만이요. 왜냐고요?
여러 방향으로 섞으면 전분 조직이 고르게 형성이 안 돼서 묵이 푸석푸석해집니다. 한 방향으로 저어야 탱글탱글해지는 거예요. 젓가락이나 숟가락 말고 거품기로 하셔야 덩어리를 가장 잘 풀 수 있습니다. 자, 잘 저었으면 이번엔 뚜껑을 덮고 2분 더 돌려주세요. 이번엔 뚜껑을 덮어야 해요. 내용물이 이미 걸쭉해져서 넘칠 걱정이 없고 뚜껑을 덮어야 수분 증발을 막아서 묵이 촉촉하게 완성됩니다. 2분이 끝나면 꺼내서 다시 한 방향으로 1분 저어주세요. 이때 반죽이 주걱에 걸쭉하게 늘어지면서 떨어지면 딱 맞는 농도입니다. 정리하면요. 3분 돌리고 저어주고 2분 돌리고 저어주고 총 7분이면 끝입니다. 30분 냄비 앞에 서 있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요, 마지막에 실수하면 아까운 묵이 망가질 수 있어요. 3가지만 꼭 체크하세요. 첫째, 완성된 반죽을 틀에 부을 때 틀 바닥을 탁탁 내려치세요. 반죽 안에 공기 방울이 들어가 있으면 굳힌 다음에 잘랐을 때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요. 보기도 안 좋고 식감도 이상해집니다. 탁탁 내려쳐서 공기를 빼주시고 윗면은 숟가락으로 평평하게 다듬어 주세요. 둘째, 반죽 위에 랩을 반드시 바짝 밀착시켜 씌워주세요. 랩이 반죽 표면에 딱 닿아야 해요. 공기가 들어가면 묵 표면이 마르면서 갈라집니다. 밀착시킨 랩에 이쑤시개로 구멍 2-3개 뚫어주시면 증기도 빠지고 표면 건조도 막을 수 있어요. 셋째, 냉장고에서 최소 1시간 이상 굳혀주세요. 급한 마음에 30분 만에 꺼내면 가운데가 아직 덜 굳어서 흐물흐물합니다. 여유 되시면 2시간이 가장 좋아요. 여름에는 반드시 냉장고에서 구지세요. 실온에서는 금방 상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탱글탱글한 도토리묵이 완성됩니다. 제가 처음 이 방법으로 만들었을 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마트에서 산 것보다 훨씬 쫀득하고 윤기 있는 거예요. 이 방법은 제가 처음 개발한 게 아니에요. 몇 해 전에 재래시장에서 묵을 직접 만들어 파시는 어머님 한 분을 배웠는데요. 가게에서는 큰 솥으로 하시지만 집에서 소량 만드실 때는 전자레인지로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비법을 전수받아서 직접 해봤더니 정말 되는 겁니다. 진짜 어른들의 지혜예요. 도토리묵, 왜 여름에 특히 좋은지 아세요? 사실 이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도토리묵은 100그에 47kcal밖에 안 됩니다. 밥 한 공기가 300kcal이니 비교가 안 되죠. 수분 함량이 89%나 돼서 양은 꽤 먹는 것 같은데 칼로리는 적고 포만감은 오래 가요. 거기에 도토리에 들어있는 칼륨이 몸 안의 나트륨을 밖으로 배출시켜주고 아콘산이라는 성분은 중금속이나 유해 물질을 흡착해서 밖으로 내보내줍니다. 여름에 차갑게 드시면 체열도 낮춰주니까 더위 드셨을 때도 좋습니다. 손주들도 좋아하는 음식이니 온 가족이 다 같이 드실 수 있어요. 자, 이제 이 묵으로 뭘 만들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4가지인데요. 전부 불 없이 5분 안에 만들 수 있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는 묵사발입니다. 여름 도토리묵 요리의 대표 메뉴죠. 냉장고에서 탱글하게 굳은 묵을 꺼내서 길쭉하게 채 썰어주세요. 여기서 팁 하나 드릴게요. 묵을 끓는 물에 딱 1분만 데쳐서 찬물에 헹궈주세요. 이 과정을 거치면 묵이 더 탱글탱글해지면서 식감이 확 달라집니다. 데치면 묵에 남아있을 수 있는 떫은 맛도 같이 빠지고요. 오이는 채 썰어주시고 김치도 송송 썰어서 설탕 반 스푼, 참기름 1스푼에 살짝 버무려 두세요. 그릇에 묵채, 오이채, 양념한 김치를 담고 위에 김가루 뿌리고 통깨 뿌려주세요. 국물은 시판 냉면 육수를 부어주시면 가장 간편하고요. 동치미 국물이 있으시면 그게 최고입니다. 기호에 따라 식초 1스푼, 겨자 조금 넣으면 새콤하고 알싸해서 더위가 싹 달아나요. 직접 만든 묵으로 묵사발을 해 드시면 마트묵으로 만든 것과 레벨이 완전히 달라요. 마트묵은 좀 물렁한데
직접 만든 묵은 쫀득하고 씹는 맛이 있어서 국물이랑 같이 후루룩 넘기면 정말 별미입니다. 두 번째는 묵비빔밥이에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특히 주목하세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밥을 반 공기만 담고 나머지 반은 깍둑 썬 묵으로 채워주세요. 밥 한 공기가 300kcal인데 이렇게 밥 절반을 묵으로 바꾸면 약 200kcal로 줄어듭니다. 100kcal를 그냥 빼는 거예요. 그런데 양은 똑같으니까 배는 똑같이 부릅니다. 여기에 묵은지나 김치를 송송 썰어 넣고 김가루 뿌리고 양념장 넣어 쓱쓱 비벼 드시면 돼요. 양념장은 간장 2큰술, 고춧가루 반술, 참기름 1큰술, 깨소금 1큰술, 다진 마늘 반큰술이면 됩니다. 청양고추 하나 송송 썰어 넣으면 매콤해서 여름의 입맛이 확 돌아와요. 이거 처음 드셔보시면 다들 놀라세요. 묵이 양념을 머금지 않으니까 비벼도 간이 짜지 않고 깔끔해요. 밥만 먹을 때보다 포만감이 오래가서 저녁 식사로 드시면 야식 당기는 것도 줄어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묵냉채입니다. 이건 비주얼이 예뻐서 손님상에 올려도 손색이 없어요. 묵을 납작하게 한 입 크기로 썰어주시고요. 오이는 어슷 썰기, 파프리카는 채 썰기, 상추나 깻잎은 큼직하게 찢어서 접시에 예쁘게 깔아줍니다. 그 위에 묵을 올려주세요. 소스가 핵심인데요. 간장 3큰술, 식초 2큰술, 참기름 2큰술, 고춧가루 1작은술, 올리고당 1큰술, 다진 마늘 1큰술, 통깨 뿌려서 섞어주시면 새콤달콤한 냉채 소스가 완성됩니다. 이 소스를 묵과 채소 위에 끼얹고 살살 버무려 드시면 돼요. 네 번째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건데요. 묵김치말이입니다. 이건 진짜 간단해요. 묵을 손가락 굵기로 길쭉하게 막대 모양으로 썰어주세요. 배추김치를 한 장 펼쳐서 묵 막대를 올리고 돌돌 말아주시면 끝이에요. 이쑤시개로 고정해도 좋고 그냥 접시에 올려도 됩니다. 위에 통깨 뿌리고 참기름 한 방울 떨어뜨려 주시면 완성. 한 입 크기라 간식으로 먹기도 좋고 야식으로도 좋고 손님 오셨을 때 안주로 내놔도 반응이 좋아요. 김치의 매콤한 맛이랑 묵의 쫀득한 식감이 입안에서 같이 어우러지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칼로리 걱정도 전혀 없어요. 자, 여기서 도토리묵이랑 궁합이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모르시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잘 알아두세요. 같이 먹으면 좋은 것 3가지입니다. 첫째, 김치입니다. 김치의 유산균이 도토리묵의 식이섬유를 만나면 장 건강에 시너지가 나요. 묵 요리에 김치 곁들이는 건 맛뿐만 아니라 건강 면에서도 최고의 조합입니다. 둘째, 부추입니다. 부추에 있는 알리신이 혈액순환을 도와주는데 묵의 탄닌과 함께 작용하면 혈관 건강에 좋아요. 묵사발이나 묵냉채에 부추를 송송 넣어보세요. 셋째, 오이입니다. 수분이 풍부해서 묵의 해독 작용과 만나면 노폐물 배출이 더 활발해지고 체열을 낮춰주니까 여름 조합으로 완벽합니다. 반대로 같이 먹으면 안 좋은 것이 있어요. 2가지인데요. 첫째, 감입니다. 감에도 탄닌이 많거든요. 도토리묵에도 탄닌이 있는데 감까지 같이 드시면 탄닌이 과해져서 변비가 심해지고 철분 흡수도 방해받아요. 곶감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꼭 기억해 두세요. 둘째는 의외인데요. 김입니다. 김은 철분이 풍부한 식품인데 도토리의 탄닌이 김의 철분과 만나면 탄닌철이라는 결합물이 돼서 체내에 흡수되지 않고 그냥 빠져나가 버립니다. 빈혈 있으신 분이나 갱년기 여성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해요. 그런데요,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묵사발 만들 때 묵을 1분 데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데치면 수용성 탄닌이 빠져나가거든요. 데친 묵이면 김가루 뿌려 드셔도 괜찮습니다. 묵에 김가루 올리실 분은 데치기를 꼭 먼저 해주세요.
남은 묵 보관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한 번에 다 못 드실 수도 있잖아요. 밀폐 용기에 담고 비닐랩을 묵 표면에 바짝 밀착시켜 덮은 뒤 뚜껑을 닫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냉장고에서 일주일 정도 괜찮습니다. 핵심은 공기 접촉을 막는 거예요. 공기에 닿으면 표면이 마르면서 갈라지고 식감이 푸석푸석해집니다. 냉동은 추천드리지 않아요. 냉동했다가 해동하면 수분이 빠져나오면서 스펀지처럼 돼버려요. 일주일 안에 드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오늘 알려드린 묵사발, 묵비빔밥, 묵냉채, 묵김치말이로 돌려가며 드시면 일주일도 전에 다 없어질 겁니다. 한 가지 더요. 오늘은 도토리 가루로 했지만 청포묵 가루로도 똑같은 방법으로 만드실 수 있어요. 비율도 1대3 똑같고 전자레인지 시간도 같습니다. 녹두 청포묵 좋아하시는 분은 같은 방법으로 해보세요. 오늘 내용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도토리 가루와 뜨거운 물 비율은 1대3채에 한 번 걸러주고 소금, 들기름 넣습니다. 전자레인지 3분 돌리고 한 방향으로 저어주고 다시 2분 돌리고 한 방향으로 저어줍니다. 틀에 넣고 냉장고에서 1시간 이상 굳히면 끝이에요. 여름엔 묵사발, 묵비빔밥, 묵냉채, 묵김치말이로 시원하게 즐기세요. 김치, 부추, 오이는 같이 드시면 좋고 감이랑 김은 주의하세요. 김가루 올리실 때는 묵을 먼저 1분 데쳐주시면 괜찮습니다. 한번 만들어 드셔보시면 마트에서 다시 안 사게 되실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직접 만든 묵의 쫀득함은 차원이 달라요. 여름 내내 이 묵 하나로 반찬도 해결, 다이어트도 해결, 간식까지 전부 해결하실 수 있어요. 손주들이랑 같이 만들어 보셔도 정말 좋은 추억이 될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런 생활 정보 계속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만들어 보신 분은 해봄, 아직이신 분은 도전 남겨주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맛있는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